준비를 하셔야겠다.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급 시험을 마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험을 보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서류의 접수 기간은 상반기, 보통 이제 진료 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서 접수가 잘 됐다는 통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월달부터 4월달, 5월달까지, 그때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을 가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빠꾸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셔서 2번, 3번 갈 수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 목록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고, 계속해서 이제 쭉 요 항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 문서의 대표 문서, 내가 일본 의사국가시험을 볼 거야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표 문서인데, 이 전화로 우리가 담당 직원하고 예약을 잡을 때도 나 일본 의사시험 보러 가요 이게 아니라 이시고가시겐, 슈겐시게키, 닌테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접수하러 간다, 응계측계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야 직원들이 내용은 뻔히 알겠죠. 외국인 상대하고 좀 일본어 쓰는 게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매일 볼 텐데도 막상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얘기 안 나오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요 문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 내용들인데, 밑에 신청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내가 이제 일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일본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서너 줄 정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의과대학 입학 전에 학제가 우리하고 같죠. 일본하고 633, 그 다음에 의과대학 6년 같은데, 결국은 그 기본 조건이 규비가 됐느냐, 물론 하다 보면은 중간에 검정고시 거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조기 졸업하셔가지고 횟수가 좀 다른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류를 같이 졸업하신 학교에서 받아가셔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졸업하고서 10년이 넘어가지 않은 분들은 그 이후에 경력에 대해서 별달리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는데, 10년이 넘은 분들은 인턴 레지던트 하시고 군의관 공보에 갔다 오시고 봉직개원 하시고 되게 그런 코스일 텐데,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 거기에 관련된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은 해당 기관에 또는 이제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끊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단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나라 거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본에 가져가지고 그날 이제 동선에 맞게 근방에 있고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보면은 또 족보처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실 진단서를 받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형식적일까요? 네, 요식적인 절차인데 간단히 문진하고, 그리고 2,700엔이었나? 아무튼 비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수수료 그 정도 나오고 발급을 금세 해줍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 필요하고 여권, 증빙자료로 필요한 건데, 사진이 여기는 6곱하기4라는 규격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규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따로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철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진관 가서 뽑으셔도 되는데, 이게 아주 물론 모자 벗고 탈모 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께 필요한데, 이제 기준에 맞춰서
조금 오려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몸의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얼굴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게, 그리고 이 6곱하기4에 맞게 이렇게 3장 구비하시면 되고, 여권, 우리의 증빙 자료의 기본은 여권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 해당되겠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 의사면허증과 관계변명. 의사면허증을 이렇게 우리 가져오라는 조항을 보면은 원본을 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본을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예, 다들 이제 의사시험 붙은 기념으로서 또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는 보건복지부에 잊어버렸다, 재발행해달라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조금 이제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그런 증빙자료로서 충분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의료법 5조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같이 증빙자료로 가져간다. 예, 이거는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예, 이렇게 번역하신 자료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있는 양식 그대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서 발급받으셔도 되는데, 그거 이제 번역 잘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 증명서, 수업 시수 증명서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고 커리큘럼 다르고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 예과 1학년 때부터 본과 4학년 때까지의 과목들과 그 시간들인데, 이게 본과는 4,000시간, 예과는 2,000시간, 합쳐서 5,00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얘네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어떤 그 증빙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를 써내려가다 보면은 잘 안 맞아요. 안 맞고, 과목명도 이게 써놓으면 이게 한국말로는 되는데, 또 요새는 저 때처럼 이렇게 클래식하게 해부, 생리, 조직, 생화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맞지가 않고, 블록 강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례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활용하세요. 요새는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남아있는데, 그거랑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학교 쪽에도 좀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협조의 구조가 생각보다는 우리 졸업생이 이런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데가 있는데, 또 원리 원칙대로 하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전례를 시험 전에 보신 분 그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경력을 증명한다.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 이게 초기 연수의, 후기 연수의 여기에 해당될 텐데, 그 수련 마치셨던 병원에 보내달라고 해주면 보내줍니다. 그리고 군의관 공보의,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복무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양식 찾을 수 있고, 공직 개업기간, 이게 병원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봉지는 기본적으로 근무하셨던 병원, 그리고 개업기관은 보건소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떼서 번역 잘 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N1은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양식으로 나오는데, 이전에 이 JLPT 나오기 전에 일본어 능력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1급이 상관없고 유효기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문서에서, 근데 여기 이름이 철자가 여권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철자를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여권이 우선입니다. 여권의 이름을 철자를 바꾸지는 못해요. 저도 이제 그걸 해볼까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애누리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증빙 문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서들을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도 또는 이제 일본어로도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문서가 실제로 외국에서 이제 활용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라 간의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당신네 나라에서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내용대로. 그걸 이제 아포스티유라고 그러는데, 국공립기관, 예컨대 학교가 국립대학을 나오셨다 그러면은 졸업증명서도 여기에 해당되고, 사립대학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사문서가 되기 때문에
과정이 좀 달라요. 국공립기관에서 만든 거는 외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진행하시고, 사립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는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거쳐서 공증을 해야 그 다음에 법무부의 아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챙겨서 맨 앞에는 선언서, 이것도 양식이 있는데 어떠한 문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포스티유 쭉 만들어서, 그러고서는 공증서류도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도 번역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하고 약속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 후생노동성에 직접 전화해서, 이게 우리 실제로 일본인 컨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날 몇 시에 잡겠다,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본에 출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진단서 받아야 됩니다. 진단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족보처럼 활용되는 곳이 도쿄 시오도메 클리닉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반드시 그날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가시고, 뭐 예약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금세 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한 문서를 일본에서 공증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도 이제 족보처럼 활용되는 데가 마루노우치 공증사무소, 여기가 이렇게 긴 말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착착착 좀 진행되는 그런 사무실인 건데, 거기에 들르셔가지고 뭐 1시간 내외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맡겨놓으신 다음에 뭐 점심 식사를 하신다든지 다른 용무를 보신다든지, 그래서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생노동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서를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면은 이제 후생노동성도 이제 일본의 관공서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가스미 가세키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으리으리하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있는데, 후생노동성 뭐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글맵 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찾아가시면 되는데, 관청은 엄청나게 큰데 사무실은 또 굉장히 협소해요. 하나하나가 들어가면 정말 무슨 창고 같은 사무실에 뭐 직원분들 한 20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회의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벨이 있는 창구가 있어요. 정말 창고 같은 창구가 있는데, 이걸 띵동하고 누르면은 안에서 이제 직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준비한 서류를 접수를 하면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가져왔나, 뭐 잘못된 건 없느냐. 물론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론으로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를 강력히 어필하면서 대개는 뭐 큰 문제 없이 접수됩니다. 그렇게 넘겨주면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게 80~90%의 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일본에서 용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3월 초에 접수를 했는데 4월 27일에 이런 공문이 이제 발급이 된 거고, 서울까지 오는 데는 또 여기서 한 1~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걸려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무튼 잘 받았고, 이제 다음 시험 일정에 대해서 8월 달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션 하나 완성했습니다. 접수 확인증 받아서 다음에 있는 진능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